저는 오늘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손주 현우가 독립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잡았다며 자취방을 구했다고 하더군요. 기특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비서에게 맡겼을 겁니다. 계좌이체 같은 건 늘 그렇게 처리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손주의 독립을 축하하는 일인데 제 손으로 직접 해주고 싶었습니다. 개량한복을 입고 폴더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거울을 보니 그냥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온 한 사람의 모습이었죠. 이 옷이 편했어요. 비싼 양복보다 훨씬 자유로웠습니다. 집을 나서며 아내가 물었습니다. 비서한테 시키지 그러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이건 직접 보내줘야 의미가 있다고요. 아내는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어요.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 서 있으니 제가 더 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 자리를 양보하려 했지만 손을 저었어요. 괜찮다고, 금방 내린다고 했죠. 은행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큰 건물이었죠. 이 은행과는 오래 거래해왔어요. 정확히는 제 회사가 거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창구에 와본 적이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경비원이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이체하러 왔다고 했어요. 경비원은 저쪽 번호표 뽑으시라며 안내해줬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번호표를 뽑았어요. 78번이었습니다. 대기석에 앉아 기다렸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은행 내부가 깔끔했어요.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었죠. 대기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있었고 저처럼 나이 든 분들도 보였어요. 폴더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오전 10시였어요. 손주는 지금쯤 회사에 있겠죠. 점심때쯤 전화해서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5천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손주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자취방 보증금도 내야 할 테고, 가구도 사야 할 테고, 생활비도 필요할 거예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번호판을 보니 아직 50번대였어요. 한참 기다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괜찮았어요. 저는 기다리는 게 익숙했습니다. 평생 사업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웠거든요.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말을 걸었어요. 오래 기다렸냐고요. 저는 방금 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요즘 은행이 참 느리다며 한숨을 쉬었어요.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고 했죠. 평범한 일상 대화였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60번대가 지나가고 70번대가 되었어요. 제 차례가 다가왔죠. 드디어 전광판에 78번이 떴습니다. 3번 창구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개량한복이 바스락거렸어요. 폴더폰이 주머니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창구 직원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표정이 피곤해 보였어요. 아마 바쁜 아침 시간을 보냈나 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기계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꺼냈어요. 손주 현우의 계좌번호였죠. 미리 적어왔습니다. 이 계좌로 5천만 원 이체하고 싶다고 했어요.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직원이 받아서 보더니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보는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눈썹이 살짝 올라갔죠. 그리고는 저를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개량한복 차림에 놓인 폴더폰을 든 모습. 저는 그 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평생 사업하면서 수없이 받아본 시선이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눈이었죠. 직원이 다시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클릭 소리가 몇 번 들렸어요. 그리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계좌 번호가 맞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 손주 계좌라고요. 조회가 안 된다며 번호를 다시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다시 봤어요.
분명히 제대로 적었는데요. 혹시 몰라 폴더폰을 꺼내 저장된 번호와 대조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맞다고 했습니다. 이 번호가 맞다고요. 직원은 다시 입력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빨라졌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나 봅니다. 표정이 더 굳어졌죠. 그때 직원이 말했습니다. 혹시 사기 아니냐고요. 요즘 이런 수법이 많다면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사기라니요. 72년을 살면서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저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개량한복 입은 노인이 5천만 원을 이체한다니 믿기지 않나 봤어요.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평생 수많은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어요. 직원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개량한복, 낡은 폴더폰, 주름진 손, 판단하는 눈빛이었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런 시선은 익숙했지만 오늘따라 유독 불편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보이스피싱 정말 많거든요. 혹시 누가 이 계좌로 돈 보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직원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귀찮은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요. 제 손주 계좌가 맞다고요. 현우라는 이름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본인 확인이 필요해서요.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건넸어요. 직원이 받아서 확인하더니 컴퓨터에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죠. 어르신, 계좌번호 한 자리 틀리신 것 같은데요? 직원이 메모지를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확인하고 왔는데요. 메모지를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아, 제 글씨가 흐릿했나 봅니다. 7인지 1인지 헷갈릴 만했어요. 나이가 드니까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군요. 저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확인 못해서요. 직원에게 정확한 번호를 다시 불러드렸어요. 직원은 한숨을 쉬며 다시 입력했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계좌 조회가 안 돼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마치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손주한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볼까요? 폴더폰을 꺼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직원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일단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직원은 옆에 있던 동료 직원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화면을 보며 뭔가 이야기했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들렸습니다. 이상하다는 말, 처음 보는 경우라는 말이었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건가 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 있었어요. 직원이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정말 본인 계좌 맞으세요? 접근 권한이 없다고 나오는데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접근 권한이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분명 제 계좌인데요. 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계좌는 특수관리 대상이었어요. 비서가 담당하는 VIP 계좌였죠. 일반 직원은 함부로 조회할 수 없는 보안 등급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비서가 다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없었어요. 하지만 직원은 그런 사정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더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어르신, 혹시 이 계좌 주인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직원의 말에 제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기술 하나로 글로벌 기업을 만들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사기꾼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옆 창구에서도 슬금슬금 이쪽을 쳐다봤어요. 직원들끼리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수상한 노인이 왔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화를 내고 싶지 않았어요.
이 젊은 직원도 나름대로 일을 하는 거니까요. 사기가 많은 세상이니 조심하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직원의 태도는 점점 더 무례해졌어요. 신분증이 진짜 맞으세요? 요즘 위조도 많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태도였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점장 좀 불러주시겠소. 직원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나 봐요.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지점장님을요? 왜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직원을 바라봤어요. 72년을 살면서 익힌 무게가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압력이었죠. 직원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동료 직원과 다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컴퓨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뭔가 메시지가 떴나 봐요. 직원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갑자기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경고 메시지가 떴나 봐요. 직원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이 갔어요. 본사 전산 시스템에서 보안 경보가 울린 거겠죠. 최고 등급 VIP 계좌 접근 시도라는 알림이요. 직원이 황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이었어요. 옆 창구 직원도 화면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했죠. 대기석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냐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직원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디론가 급하게 전화를 거는 모습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점장님, 급한 일이 있다고 했죠. 빨리 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평생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왔으니까요. 30초쯤 지났을까요? 은행 안쪽에서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곧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지점장이었죠. 지점장이 창구로 다가오더니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개량 한복을 입은 노인, 폴더폰을 든 모습. 하지만 지점장의 눈빛이 달랐어요. 놀라움과 당혹감이 교차했습니다. 혹시 강민수 회장님이십니까?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다고요. 지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이런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지점장이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 각도였어요.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대기석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어요. 창구 직원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회장님이라니요. 이 개량 한복 입은 노인이요? 지점장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VIP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고요. 여기서 처리하면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점장은 고집했습니다. 안 된다고요. 이런 곳에서 회장님을 모실 수 없다고 했죠. 결국 저는 지점장을 따라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개량 한복이 바스락거렸어요. 뒤에서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노인이 누구냐는 소리였죠. VIP룸은 조용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편안한 소파가 있었고 차를 내올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지점장이 직접 문을 열어줬습니다. 앉으시죠. 차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점장이 급하게 직원을 불러 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는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얼굴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지점장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점장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VIP 고객을 이렇게 대우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죠.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지점장의 당황한 모습이 보였어요. 아마 큰 실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 최고 등급 VIP 고객을 창구에서 사기꾼 취급했으니까요. 해당 직원은 즉시 징계하겠습니다. 이런 무례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 말에 지점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이었어요. 왜 직원을 감싸냐는 눈빛이었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직원은 자기 일을 한 것뿐이라고요. 사기가 많은 요즘 세상에서 고객을 보호하려 했던 거라고요. 물론 방식은 좋지 않았지만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점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쌓아온 무게가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압력이었죠.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개량한 복을 입었다고, 폴더폰을 썼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건 아니지 않겠소. 지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새겨듣겠다고 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VIP 고객이라 이렇게 대우받지만 만약 정말 평범한 노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사람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직원이 차를 들고 들어왔어요.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체 처리 부탁드립니다. 손주한테 보낼 돈이라서요. 제 말에 지점장이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점장이 직접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VIP 계좌 접근 권한을 입력하는 모습이었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계좌번호를 다시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저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손주 현우의 계좌번호를 천천히 불러드렸어요.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입력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제없이 조회가 됐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5천만 원 이체 금액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분께 보내시는 거냐고 물었죠. 네, 독립축하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체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보안 확인, 비밀번호 입력, 최종 승인까지. 지점장이 직접 모든 과정을 처리했어요. 5분 정도 걸렸습니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행됐죠. 완료됐다는 말과 함께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서 확인했어요. 손주 현우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독립 자금이 생긴 거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직접 와서 보낸 보람이 있었어요. 비서한테 시켰다면 이런 기분은 몰랐을 겁니다. 손주를 생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지점장이 다시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오늘 일로 인해 불쾌하셨을 거라며 거듭 사과했어요. 책임지고 제발 방지하겠다고 했죠. 목소리에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점장은 제 다음 말을 기다리며 긴장한 표정이었죠.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아까 그 직원이 얼마나 근무했느냐고요? 지점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3년 정도 됐다고요. 성실한 편이지만 오늘 같은 실수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3년이면 아직 젊은 직원이었어요. 실수할 수도 있는 나이였죠. 사회생활을 배워가는 시기였습니다. 저도 그 나이대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고는 하지 말라고요. 지점장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나 봅니다. 지점장이 이런 무례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다음에도 이런 응대를 받는다면 그 직원을 뽑은 간부들에게 책임을 묻겠소. 계약도 다시 생각해야 할 테고.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계약이라는 건 제 회사와 은행 사이의 거래를 의미했어요. 수천억 원 규모였죠. 그 무게를 지점장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진심으로 계약을 끊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랜 거래처였고 신뢰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경고는 필요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요. 지점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다고 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까지 잃어선 안 되지 않겠소. 그 말에 지점장이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깊이 새기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오늘 일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걸 이해한 듯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 일은 다 끝났어요. 더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개량한복을 가다듬으며 일어섰죠. 지점장이 황급히 일어나 문을 열어줬습니다. 모셔드리겠다며 복도까지 안내했어요. 직원들이 복도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모두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죠. 아까 창구에 있던 그 직원도 보였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은 걸 보니 울었나 봐요. 저는 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직원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미안함이 섞인 표정이었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사람을 좀 더 존중하며 대하라고요. 제 말에 직원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걸었습니다. 지점장이 계속 따라왔어요. 은행 입구까지 배웅하더군요. 차는 어디 세워뒀냐고 물었습니다. 지하철 타고 왔다고 했어요. 지점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차량을 준비하겠다며 기사를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고요. 지하철이 편하다고 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복잡하지만 사람 사는 냄새가 났으니까요. 지점장은 끝까지 만류했지만 저는 고집했습니다. 결국 은행 입구에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지점장이 마지막으로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했죠. 저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개량한복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폴더폰이 주머니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죠. 거리를 걷는데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손주한테 돈을 보냈다는 뿌듯함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이유였어요. 오늘 일로 인해 아마 그 직원은 배웠을 겁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을요. 그게 더 값진 교훈이 될 거예요. 해고당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는 더 나은 직원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사람은 실수를 통해 성장하니까요. 72년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많았죠.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결국 성공했어요. 오늘 그 직원도 그럴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젊은 직장인, 학생들, 나이 든 분들까지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저도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개량한복을 입은 평범한 노인, 누구도 제가 수천억 원 기업의 회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손주한테 전화할 시간이었어요. 독립을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출퇴근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조금 한산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기 전에 잠시 멈춰 섰죠.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낡은 기종이었지만 제게는 편했어요. 복잡한 기능 없이 전화와 문자만 되면 충분했습니다. 손주 현우의 번호를 찾았어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죠. 1번, 2번, 3번. 손주가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바쁠 텐데 받을까 싶었어요. 네 번째 신호음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손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독립 축하한다. 짧게 말했습니다. 손주가 고맙다고 했어요.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첫 직장, 첫 자취방, 모든 게 새로운 시작이었겠죠. 살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보탰다고 했어요. 아껴 쓰라고 덧붙였죠. 손주가 깜짝 놀라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계좌를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으려 했어요. 더 길게 이야기하면 쑥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손주가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손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 너무 큰 돈이라고 했죠.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받으라고요. 할아버지 마음이라고 했어요. 손주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죠. 괜찮다. 독립하면 돈 쓸 데가 많다. 보증금도 내야 하고, 가구도 사야 하고, 제 말에 손주가 꼭 잘 쓰겠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할아버지한테 효도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내 인생 잘 사는 게 효도라고요. 손주가 다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동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빨리 일하러 가라고 했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폴더폰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손주의 기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철역 안은 시원했어요. 에어컨 바람이 개량한복을 스쳤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하고 플랫폼으로 향했죠. 플랫폼에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보였고 주부들도 보였어요. 모두 각자의 목적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죠. 전광판을 봤습니다. 2분 후 전철이 온다고 했어요. 저는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광고판에는 최신 스마트폰 광고가 붙어 있었어요. 화려한 기능들을 자랑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폴더폰이 좋았습니다.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복잡한 기능은 필요 없었습니다. 간단한 게 최고였죠. 전철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어요. 저는 자리를 양보하며 탔습니다. 빈자리가 있었지만 서 있기로 했어요. 몸을 움직이는 게 건강에 좋으니까요. 전철이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터널이 지나갔어요. 어둠 속을 달리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고 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은행 창구에서의 무시, 직원의 의심, 어린 눈빛, 그리고 반전. 모든 게 교훈이었어요.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개량한복을 입으면 가난한 노인으로 보고 양복을 입으면 성공한 사람으로 봤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속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화려함보다는 실속을, 거칠애보다는 진심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사업 철학이었고 인생 철학이었죠.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시작했어요. 직원도 몇 명 없었죠. 하지만 기술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습니다. 정밀기계 부품을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대기업들이 무시했습니다. 작은 회사라고 상대도 안 해줬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품질로 승부했죠. 결국 인정받았습니다. 해외에서 먼저 알아봤어요. 저희 부품이 없으면 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글로벌 기업이 됐죠.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개량한복을 입었고 폴더폰을 썼어요. 지하철도 탔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지만 개의치 않았죠.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변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강민수였어요. 72년을 살아온 한 사람이었죠. 전철이 역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내릴 곳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오르내렸습니다. 다시 문이 닫히고 출발했죠. 손주 현우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였어요. 앞으로 많은 일들을 겪겠죠. 좋은 일도 있을 테고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잘 해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으니까요. 제가 보낸 돈이 작은 도움이 됐으면 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내릴 역에 도착했습니다. 전철이 멈추고 문이 열렸어요. 저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갔죠. 밖은 여전히 화창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개량 한복이 바람에 흔들렸죠. 오늘 하루가 특별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보낸 게 아니었어요. 손주의 독립을 축하하고 은행에서 교훈을 남겼습니다. 보람 있는 하루였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내가 반겨줬어요.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잘 됐다고요. 아내가 차를 준비해줬습니다. 따뜻한 녹차였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은행 직원은 아마 평생 이 날을 기억할 겁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다가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해고당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게 제가 원한 거였습니다.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교훈을 주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품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하면서도 특별했던 하루였죠. 저는 차를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